삼성교통 파업 사태 시내버스 특위가 꾸려진 가운데 열린 진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교통에 대한 항소 포기와 삼성교통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놓고 설전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4월 23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 조치가 미흡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강석 산업은 거창의 핵심 산업 역할을 해왔지만 채석장 주변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소음과 진동, 날림먼지 때문에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삼성교통 파업 사태를 계기로 진주시의회 시내버스 특위가 꾸려진 가운데 진주시의회가 해당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부산교통에 대한 항소 포기와 삼성교통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소윤식 기자입니다. 유재수 의원은 부산교통의 부당 이익금 28억 원 환수를 위한 1심 재판 패소 후 진주시가 항소하지 않은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그 근거로 그동안 진주시가 공개를 거부해온 판결문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문입니다. 진주시가 그냥 재정지원금 처분을 취소해갖고 반환받으면 될 걸,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재판을, 이길 수 없는 재판을 시작해서 지고 나서 1심 지고 나니까 끝을 냈다. 내놔서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처리 방안을 저희도 받아가서 했던 상황이라서. 이현욱 의원은 삼성교통 노조의 파업으로 전세버스 투입 등에 38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진주시에 후속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피 같은 돈을 38억을 갖다가 49일 동안을 집행을 했는데도 이 뭐 책임지는 사람이라든지. 시내버스 승객 감소에 따라 버스 감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버스를 타는 인원이 정말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버스를 대폭적으로 감찰 계획은 없습니까? 근데 교통약자들이 시내버스를 빼버리면 이동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약자들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문제로 또 접근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방안 마련 촉구에 대해 진주시는 진주 지역을 460여 개 블록으로 설정해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지난 4월 23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 방화 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 조치가 미흡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인득 방화 살인 사건 당시 경찰의 안일했던 대응이 문제가 되자 경남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진상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달간 이뤄진 조사 결과 경찰은 안인득 관련 신고 8건 중 4건에 대해 대처와 예방 활동이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안인득 집 바로 위층에 살고 있던 이웃 주민이 4차례나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웃 사이의 다툼으로만 여겨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안인득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가족들이 강제 입원까지 요청했지만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이유로 입원 요청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이 안인득이 정신 이상이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봤을 때는 뭔가 정신 착란이 심하다든지 뭐 일상생활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위층에 살던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상담 단계에서 차단했습니다. 신변 보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보고 경비실이나 관리실에 도움을 요청해라,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경찰관 11명을 경남경찰청 인권시민합동위원회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감찰 조사 의뢰 여부를 결정한 뒤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제2의 안인득 사건 예방을 위해 고위험 정신질환자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인득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와 경찰, 보건당국이 정신질환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진주 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불이 지난 4월 발생한 아파트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해 5천만 원 상금을 기탁했습니다. 등불은 유족과 피해자들이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등불은 생계비와 치료비로 2,600만 원을 긴급 지원하고 사건 현장에서 통합심리상담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대학통합실무위원회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경남과기대에서 첫 회의를 가진 통합실무위원회는 3개 분과로 구성돼 통합대학의 비전과 특성화, 교육연구, 행정인프라 부문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됩니다. 한편 양 대학은 통합 계획을 마련한 뒤 빠르면 올해 말까지 대상 구성원들의 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거창은 우리나라 3대 화강석 산지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화강석 산업은 수십 년 동안 거창의 핵심 산업 역할을 해왔지만 채석장 주변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 날림 먼지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허연 속살을 드러낸 덕유산 자락, 화강석 채석장입니다. 석재를 캐내기 위해선 안반을 폭약으로 발파해야 합니다. 문제는 발파에 따른 소음과 진동. 채석장 옆 마을의 주택은 곳곳이 균열 투성입니다. 지진난 같아요. 집 자체가 전부 다 막 웅웅 하면서 울리거든요. 작년에 2마리, 올해 1마리 하고요. 가장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얼마 안 됐지. 한 20일 됐나. 채석장에서 날아드는 미세한 돌가루도 주민들에게는 큰 걱정거리입니다. 돌아가실 나이가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폐질환으로 인해서 한 11명 돌아갔어요. 뭐 40대, 50대도 있고. 업체 측은 발파에 따른 소음 진동은 법적 기준치 이내여서 채석장 때문에 피해가 났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루 일과를 보내시는 그분들도 그런 그게 안 나타나요. 여기서 생활하신 분들도 그런데 하물며 여기서 떨어져 있는 분들이 그 부분을 강조를 한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해 말부터 채석장 발파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더 커졌다고 말합니다. 업체가 채석장 확장을 위해 완충지대 역할을 하던 마을 바로 위쪽의 산 능선을 허물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겁니다. 업체 측은 산림청이 허가한 채석단지를 적법하게 개발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피해가 쌓여왔다는 주민,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업체, 양측의 갈등이 커지자 거창군은 주민건강조사와 발파소음 진동 측정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비정규 교수노조 경상대 분회가 강사법의 온전한 시행과 시간 강사 고용 보장을 내걸고 쟁의 행위를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한 결과 94.3%의 찬성률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대 분회는 오늘 대학본부 앞에서 파업 선포 결의 대회를 열고 철야 노숙 농성에 돌입하며 전면 파업 시 성적 입력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분회와 경상대 양측은 그동안 단체 협상을 진행하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됐습니다. 진주시민행동이 한국국제대회 정상화를 위해 일선 학원을 퇴출하고 관선 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민행동은 오늘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행위를 일삼아온 비리재단 일선 학원은 모든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한다며 교육부 또한 대책위가 요청한 종합감사를 즉각 시행하고 관선 이사를 파견해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인 하동 섬진강 사랑의 집이 수국 정원 꽃 나눔 행사를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계속합니다. 섬진강 사랑의 집은 지난 2017년 독지가가 기부한 수국 20개 품종으로 나눔 숲을 만들어 수국 250포트를 분양한 데 이어 올해도 수국 1000포트와 단연초 2000포트를 무료로 나눠줍니다. 2019 FIFA U20 월드컵 결승전에 사상 처음으로 진출한 한국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한 야외 응원전이 경남 서부 지역 곳곳에서 열립니다. 결승전이 치러지는 16일 진주시 초전 야외 무대와 산청군 신안면 원지 강변 둔치, 함양 상림공원 야외 무대에서 야외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진주시 종합무역사절단이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1차 수출 상담회를 열어 110만 달러 규모의 수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이번 수출 상담회를 통해 동남부 유럽의 전략적 중심지인 세르비아에 진주 지역 제품의 우수성을 각인시키고 유럽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규일 진주시장은 세르비아 상공회의소를 찾아 양 도시 간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남 한방항로화연구원과 경상대학교 약학대학이 한방항로화연구에 협력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약학교육과 연구를 위한 인적 교류, 장비와 시설의 공동이용, 학술연구회의 공동개최 등 한방항로화연구와 산업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경남형 치매관리 책임제를 추진합니다. 도는 치매 유병률을 지난해 10.52%에서 2025년 1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올해 전 시군에 치매 안심센터 20곳을 운영하는 등 치매 관련 인프라를 대폭 늘립니다. 또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 돌봄 전달 체계인 어르신 커뮤니티 케어를 구축하는 등 치매 관리 4개년 계획을 3대 영역 10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합니다. 가뭄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경남의 농업용 지하수 개발 사업의 80%가 수의계약인데다 명확한 사업 기준 없이 추진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장종화 도의원에 따르면 경남도가 농업용 지하수 개발 사업을 위해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도비 130여억 원을 들여 470여 건의 농업용 지하수 개발 사업을 했는데 이 가운데 약 80%인 370여 건이 수의계약으로 나타났습니다. 당 의원은 도내 다수 시군은 자체 기준도 없이 추진되고 있어 시민 세금으로 특정 개인에게 농업용 지하수를 파주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크다며 엄격한 지도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예산결산 심사 기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임기를 1년을 늘리고 7월 임시회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